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로 채권 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이승훈 심사역입니다. 오늘은 2022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로 채권 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대부업 이용 전에는 불법 사금융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30대 직장인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가족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한 달 뒤 1,2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한 달 뒤 상환이 어려워 200만 원을 먼저 상환하고 두 번째 달에 1,000만 원 상환하니 대부업자는 먼저 상환한 200만 원은 대출 연장 비용이라며 1,200만 원의 상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때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 행위를 중단시키고 법정 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한 부당 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부득이하게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채무액 감면에 대한 구두 합의는 꼭 증빙을 남기셔야 합니다. 30대 주부 B씨는 대부업체에서 2천만 원을 대출했다가 상환이 어려워 해당 업체와 원금을 일부 감면하여 상환하기로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해당 업체는 B씨의 대출 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매각하였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B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연락이 없어 상환을 미루다가 다른 대부업체의 요청으로 법원에 지급 명령서를 수령하였는데 그 대부업체는 그간의 원리금 및 연체 이자를 포함하여 2,2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채무액 감면에 대한 구두 합의는 대출 채권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 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꼭 서면 증빙을 남기셔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체가 연체 이자 등을 바로 추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은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사실을 추심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40대 직장인 C씨는 부친이 사망하여 사망 전에 부친이 카드사에서 대출받은 것을 알고 채무 내역을 문의하였더니 카드사에서 C씨를 상대로 채권 추심을 진행했습니다.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인에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자의 채무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상태 확인 후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없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 등으로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를 알렸음에도 추심이 계속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입니다. 오래된 대출이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음에 유의해 주세요. 50대 자영업자 D씨는 7년 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상환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7년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았지만 주변에서 대출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으니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추심회사로부터 영업용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법원에 신청 기한 내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것이므로 확정 판결이 되고 해당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법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신용정보원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하셔 지급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 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당한 채권 추심에 대한 사례와 대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